자, 지금 특검이 이제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 무죄와 공소 기각과 빵빵빵 떨어지고 있어서 정말 김건희 특검 이거 정말 이거 맞나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요? 라는 얘기가 정말 오늘 아침 일제히 언론들에서 그냥 쫙 나왔어요. 아니 이 정도면 그 소위 민중기 특검 이제 속칭 그 김건희 특검이라고 했던 네. 특검은 특히 거의 능력 면에서는 100점 만점에 정말 10점도 안 될 정도의 무능을 드러낸 거고 그렇죠. 그러면서도 제대로 기소 공소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기소 장치도 마련하지 못했다는 면에서는 네. 무능하면서도 태만했다, 그렇죠. 거만했다. 네.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도 사실은 웬만하면 이건 무죄 내는 데서도 이 집권 세력에 대한 여러 가지 압박감, 특히 뭐 대법원을 엄청나게 그렇죠. 압박하고 있으니까 있을 텐데도 네. 이렇게 공소기각 무죄를 그냥 계속하는 거는 그렇죠. 야 이건 한번 보세요. 이거 어떻게 이 시험지에다 어떻게 채점을 합니까? 그렇죠. 이거 아예 답을 제대로 적지도 않고 그냥 낸 거예요. 톡 던질 수 있을 정도로 너무 네. 엉망이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10점이나 뭐 빵점, 10점, 20점보다 더 나쁜 거죠. 선생님이 야 이거 채점할 대상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너 가져가. 그러니까 공소 기각이 지금 세 번째 공소 기각이 나왔다는 거. 이거는 네. 정말 문제다라고 이제 언론들 쫙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무죄와 공소 기각 요걸 좀 나눠서 볼 텐데 먼저 무죄 건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우리 그림 하나 보여드릴까요? 저 그림이 하나가 있는데 저게 이제 그 이우한 화백의 작품 뭐 넘버 800 몇 번인가 뭐 점으로부터라는 거죠. 네. 맞아. From the point입니다. From 저걸 the 이제 point. 점이라고 봐서 네. 점으로부터라는 제목이 붙은 넘버 800298이네요. 네. 저게 작품 번호가 점으로부터 넘버 200298, 800298 이게 전체 이름입니다. 네. 이우환자. 왜 그런 번호를 붙였냐 이렇게 묻지 말아 주십시오. 저희도 모릅니다. 네. 아니 두 분은 문화부장 출신이신데 이거 아셔야 네.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 그럼 뭐 끝까지 모를 겁니다 아마. 점으로부터 넘버 800298 이거 아닌가? 80년 2월 98번째로 그린 네. 그림.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 그림을 네. 1억 4천만 원에 이제 구입을 해서 김상민 전 검사가 자기가 창원에서 선거에 나오면서 뭔가 이제 분위기를 잘 만들어 보기 위해서 일종의 매간 매직 뇌물이다 이제 예. 이렇게 본 거죠. 그렇게 봐서 이제 기소를 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공천 청탁의 대가로 김건희 여사에게 이완 그림을 건넨 혐의, 요거 이제 청탁금지법 위반, 요걸로 이제 기소가 돼갖고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기소가 됐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어떻게 판결이 나왔냐? 일부 무죄가 판결이 나온 겁니다. 이건 진짜 수사 엉망으로 했다는 거고 공소유지 엉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쉽게 예를 들자면 네. 뭐 예를 들어서 살인 사건에서 무죄라고 하는 판결이 나오는 거는 아, 이 사람이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네라고 재판부가 확신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검찰이 갖고 온 공소유지 공소장이나 여러 가지 증거를 보니까 아, 이 사람이 죽인 게 100% 맞네라는 판단까지 도저히 이룰 수가 없다. 그렇죠. 네가 수사해온 거, 네가 낸 증거, 네가 확보한 여러 가지 자료 갖고는 도저히 아, 이 사람이 100% 죽였네, 살인범이네라는 확신을 갖게 못 만든다. 그래서 무죄. 그러니까 무죄가 사실 우리 말로는 없을 무자를 쓰지만 미국에서는 guilty, not guilty거든요. 그렇죠. 유죄가 아니다.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이 김건희 여사와 이 그 김상민 부장검사 관련된 거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김 여사 오빠로부터 현금을 받아서 그림을 샀다라고 김상민 피고인이 주장하는데 그거를 완전히 배척할 수 있을 정도로 아, 그 주장 완전히 거짓말이네. 이럴 정도로 특검이 입증을 해냈어야 되는데 그렇죠. 특검이 입증을 못했다. 그렇지. 그럼 맞아요. 그럴 수도 있는 거다. 그럴 수도 있으면 그때 나가는 게 무죄예요. not guilty. 엉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특검은 이렇게 본 거예요. 아니 그 그림 어디서 나왔습니까? 김건희 여사의 오빠의 장모 집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림을 감춰놓은 거예요. 김건희가 선물을 받아서 감춰놓은 거예요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니 근데 그 집에서 나왔다는 게 그러면은 김건희 선물이다라고 하려면 그걸 증거를 한번 내보세요. 어떤 연결고리가 있죠? 라고 물어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검사 측이 정확하게 입증을 못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건희 오빠의 장모 집에서 나온 그림이 김건희로 가는 선물이다라고 등치할 수 없다라고 지금 맞습니다. 본 거예요. 예. 또 하나는 여기서 이게 1억 4천만 원짜리 그림을 두고도 저 그림이 진짜다 가짜다 이런 얘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뉘앙스를 보면은 사건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김건희 뭔가 명품 좋아하는 사람, 그 다음에 또 심지어는 또 미술 그 기획사도 했었잖아요. 코바나 콘텐츠 기획사 대표였기 네, 때문에 그렇죠. 미술에 대해서도 안목이 있다. 그렇죠. 이제 이렇게 그렇죠. 다들 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당연히 김건희 여사가 이유한 고가의 그림을 선물 받았다. 다 당연히 받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MBC 화면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걸 보면은요, 되게 우리가 사건을 구성할 때는 이 사람이 이런 건으로 혐의를 지금 받고 있다라고 할 때 저 정도의 그림을 합성을 하진 않는데 저걸 딱 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저는 예. 저 그림이 걸려져 있는 데서 김건희 여사가 서 있는 건 줄 알았어요. 누가 봐도 저 사진을 보면 그 생각이 들겠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네요. 합성이었나요? 합성이죠. 아. 저거는 김건희 여사 사진 따로와 저 작품이 걸려 있는 사진 저거를 두 개를 합성을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저 그림 앞에 정확히 서 있는 게 아니라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지상으로는 자기가 선물 받은 그림 앞에서 한 컷 했네. 네. 이제 이렇게 보기 십상이죠. 네. 그러니까 대개는 저런 만약에 무슨 뭐 금두꺼비를 받았다 이러면 금두꺼비를 옆에다가 두고 그래서 논란이 되는 인물을 배치를 하긴 하지만 예. 그 배경을 달리함으로써 그렇죠. 두 개의 사진이 존재한다라는 걸 화면에 구성해서 보여주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저 사진 같은 경우에 저는 거의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정말 이미지 조작에 가까울 정도로 네, 그렇죠. 저는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느낌이 드는데 이제 돌아가서 이 그림이 딱 김건희가 선물을 받았겠네라는 이제 편견이 조작이 돼 있었어요. 예. 많은 분들이 이제 받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거기에 이 그림이라는 거는 갑자기 어디서 뭐 백화점 가서 돈 주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예. 뭐 거강꾼도 있고 화상도 있고 뭐 그림 파는 그렇죠. 사람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팔았다는 사람의 증언을 이제 검찰에서는 첨부를 했죠. 네. 뭐라고 했느냐? 이게 김상민 검사가 당시에 이 여사가 취향이 높은 분이다. 그러니까 선물 잘 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 다음에 그 김건희 여사가 선물을 그림을 받고서 아주 좋아하더라라는 얘기를 내가 들었다라고 이제 검찰 특검 조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지술이잖아요. 네. 굉장히 디테일이 있는 증언이니까 이 증언이 일관성 있으면은 그 증거 능력을 상당히 부여받을 수 있는 그렇죠. 증언이죠. 그렇죠. 그런데 기사 나온 거를 보면은 이 사람이 강모 씨인데 이 사람이 조사 단계마다 그림 전달 시점, 그림 전달 방법, 대금 전달 방식을 바꾸면서 진술을 번복했다는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법원 입장에서는 재판장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진술이 계속 바뀌었는데 왜 바뀌었습니까를 또 물어봤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못 해내고 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의 신빙성을 그냥 버릴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진술을 흘리면 그거는 현물 해적돼요. 증거 말고 네. 이제 진술을 증거로 채택할 때 딱 두 가지를 보거든요. 하나는 얼마나 구체적인가. 네. 또 하나는 얼마나 일관성이 있는가. 그렇죠. 이걸 예. 보는데 그래서 이제 진술을 받아내는 신문을 할 때 검찰이나 재판부에서 구체적인 걸 물어보거든요. 구체적인 걸 물어보는 건 그게 꼭 궁금해서가 아니라 맞아요. 구체적인 걸 물어봐야 그 사람의 일관성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네. 가령 그림을 줬다. 이렇게 딱 한 문장만 쭉 일관하면 일관성 있어 보이지. 그렇죠, 그렇죠. 근데 육하 원칙을 따져 물으면 그게 이제 검찰에 있을 때 육하 원칙, 재판정에서의 육하 원칙, 언론 보도에서의 육하 원칙 이런 게 다 달라지면 이 사람은 일관성이 없네. 그렇다면 그렇죠. 육하 원칙 중에 몇 가지가 조작됐을 수도 있다는 의심을 품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말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 물어도 육하 원칙이 되게 일관성이 딱 있어요. 예. 진실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제 이거를 재판부가 아니야라고 이제 제척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재판부가 보기에는 진술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네. 네 얘기는 못 믿겠어. 예. 그렇죠. 도저히 믿을 수가 그렇죠. 없어라고 네. 해서 그거 배척해버리면 그 굉장히 중요했던 정황 하나가 쑥 떨어지면 그럼 이 사건은 무죄로 굉장히 가까워지는 거예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김상민이 1억 4천만 원을 내서 그림을 샀다라는 것과 지금 이제 김건희 여사 측의 이제 주장이나 이 오빠의 주장은 그게 아니라 김진우가 오빠잖아요. 예, 김건희 예. 여사. 네. 이 사람의 돈으로 그냥 구매를 대행했다라고 예. 하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그러면은 김상민 통장에는 돈이 얼마가 있었나, 이 김진우는 돈이 얼마가 있었나 이런 내역들을 보면 오히려 이런 주장이 더 설득력을 갖게 되니까 그러면은 빨리 특검 측에서 요
주장을 반박할 만 아니에요. 그 돈 마이너스 통장이지만 실제로 이 사람이 이런 자금력이 있었어요라고 입증을 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 입증을 못 한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 김 전 검사 계좌에서 거액이 인출됐거나 그런 흔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 김상민 검사가 자기가 사서 선물이든 뭐 뇌물이든 준 게 아니라고 하는 저 사람 주장에도 부합하는 정황이네. 그럼 이거를 검찰이 깨서 다른 증거로 깨서 그걸 배척시키고 탄핵해서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걸 판판이 못한 거예요. 검찰은 지금. 이렇게 예. 입증해야 돼요. 오히려 그 통장에서 돈을 뺀 게 아니고요. 그렇죠. 이 사람이 원래 그 집에다가 큰 그 금고가 있었는데 거기에 돈을 많이 갖고 있어서 이거를 무슨 뭐 아디다스 가방에다가 담아갖고 그렇게 갖고 갔다는 걸 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면은 이 그 화상 강모 씨 중개인이 말하기를 그 사람이 무슨 뭐 보재기에다가 돈을 싸갖고 붉은색이었나 뭐 그 보재기에다 돈을 싸갖고 왔어요. 이 정도의 진술이라도 그렇죠. 받아냈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걸로 입증을 못한 거죠. 그런 저는 예. 말이죠. 이 민중기 특검이 네. 이 사람이 엘리트 판사 중에 엘리트였어요. 그러니까 서울중앙지법에 법원장을 했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자기가 판사했을 때 아마 이런 무죄 기각 판결도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했겠죠. 그러면 특검에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의 수사관들 또 거기 특검에 나와 있는 검사 출신들이 다 공소장 만들어 오더라도 최종적으로 자기가 읽어봤을 거 아닌가 봐.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판사 입장에서 야 이건 가면은 100% 이건 깨져. 야 이거 어떻게 증거 능력이 돼? 이런 지적질을 안 하나? 그러니까. 예. 근데 그게 참 궁금해요. 판사 출신을 그런 특검에 기용했을 때 맹점인 것 같은데 검사들은 오히려 자기가 가서 깨져본 경험이 있으니까 야 네. 여기 공소장에서 요 대목은 이거 증거 없으니까 증거 다 음. 이렇게 빨간 펜 선생님은 훨씬 검사 출신이 잘해주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럼 자기가 가서 유죄도 받아보고 무죄도 네. 받아보고 뭐 깨봤으니까. 근데 판사 출신들은 이렇게 읽어보고 그래 내가 판사면 이게 무죄를 내겠다 그런 판단을 하기보다는 이 정도면 뭐 평소에 그런 공소장이랑 양식이 비슷하네요. 그냥 가보시죠. 그러니까 오히려 검사가 더 예민하게 그 행간에 잘못된 거를 지적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사해본 사람이 수사할 줄 아는 거예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을 줄 알고 진짜로. 이 김상민 검사는 그렇다고 해서 전부 무죄가 된 거는 아니에요. 네. 이 사람이 이제 유튜버를 하면서 뭐 또 사업을 하는 어떤 사람한테 이 카니발 같은 건가 봐요. 예. 선거용 차량, 유세 차량 요거를 그 미쓰비런 4,100만 원 받은 게 있는데. 4천만 원 받아 4천여만 원 받아갖고 요거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를 받았습니다. 네, 그 정치자금법 위반이죠. 그렇죠. 예, 예. 불법 기부금에 해당되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네. 그거에 대해서 집유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우리가 지금까지 김상민 검사에서 갖고 왔던 그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의혹 그거는 지금 무죄가 나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상 무죄다 이렇게 네, 보면 되는 네. 겁니다. 그렇죠. 이번에 이제 공소 기각 지금까지 이제 무죄를 살펴봤고 이제 공소 기각을 봐야 되는데 지난달이었죠. 지난달 그게 5일이었나요? 20일이었나요? 그때 하여튼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지난달 22일 그러니까 1월 22일 날 서울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 건으로 해서 국토부의 서기관 김모 씨가 이 뇌물 혐의로 기소가 됐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공소가 기각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달 또 28일에는 이 민주기 특검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이 사람을 기소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학자 증거인멸 혐의잖아요. 도박 증거인멸 혐의. 요거도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뭐냐면은 둘 다 뇌물을 받았거나 이런 법법 행위가 있는 거는 알겠지만 요거는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야. 왜냐하면 그 특검은 아주 그 법조문에도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이러저러한 관련돼서 뭐 명태균 관련된 뭐 이런 거가 수사 대상이고 그 수사를 하다가 그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어서 알게 된 그런 데까지만 하는 거지 완전 별건들을 네 특검이 뭔데 왜 네가 국토부 서기관이 뭐 3,600만 원 뇌물을 받았든 말든 그건 네 수사 대상이 아니야. 그렇죠. 그럼 그걸 알게 됐으면 재빨리 이거는 우리 게 아니니까 경찰로 이관하든지 네. 뭐 공수처로 보내든지 그랬어야 했는데 그냥 특검이 다 이것도 저것도 무슨 황소개구처럼 다 먹겠다고 덤비니까 법원에서 너는 그거 먹는 거 아니야? 그래서 토하게 한 거예요. 그렇죠. 예. 별건 기소를 2개를 했다가 지금 지난달 22일부터
어제까지 합치면은 결국 20일 만에 한 3건이 지금 세 건이 공소 기각이 나온 됐습니다. 건데 예. 어제건 뭐냐 하면은 김건희 여사의 집사다 이렇게 소문이 난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 김예성 이름이 씨. 김예성. 예. 예. 이 사람이 회사 돈을 횡령했다라고 해갖고 이 사람도 이제 기소를 시켰거든요. 이 사람도 이제 공소 기각이 된 거예요. 공소 기각이 된 거죠. 네. 왜냐 뭐 그 사람이 그런 횡령을 했는지 안 했는지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김건희 여사는 관련성이 있어야지. 그래야 이 그렇죠. 수사 대상인데 특검이 수사 대상인데 연관성이 확인이 안 된다. 그러면 법원에서 이건 이 공소장은 네가 써올 공소장 아니니까 갖고 가 반납 반환 그렇죠. 그렇게 한 거죠. 에라 반사 막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게 이 사람은 이제 혐의가를 봤더니 회사 돈 24억을 횡령한 혐의였었단 말이죠. 그런데 재판부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요거는 특검 수사 대상 의혹들과 무관해 보여. 관련성을 인정하기가 어려운데 김 여사와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김 씨 개인의 횡령이잖아. 이거를 왜 김건희 특검이 이거를 기소를 했지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또 나왔던 게 김예성이 대통령 부부의 이름을 팔아서 혹은 이제 김건희 여사 뭐 총장 이런 이름을 팔아갖고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모빌리티 이 렌트카 업체죠. 이런 데에다가 엄청난 막 돈을 막 끌어들였다. 이것도 커다란 의혹으로 지금 나왔었잖아요. 그렇습니다. 한 24억 뭐 그랬다는 네. 거 싶은데 하여튼 그래서 180 몇 억을 끌어들였고 그 중에서 심지어 24억을 좀 횡령한 횡령을 거죠. 했다, 예. 빼돌렸다, 막 이런 이제 혐의였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아니 이거는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이게 과정에 있었던 행위이기 때문에 요 시점을 딱 하나를 잡고 횡령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워 보여라고 하면서 요 부분은 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공소기각 무죄가 이제 섞여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전혀 관련성이 없는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닌 거를 자기가 수사하겠다고 했던 것들은 야, 그건 네가 하는 거 아니야 해서 공소기각 먹은 거고 네. 그나마 수사 대상이라서 갖고 온 거는 야 입증을 못했잖아. 이 정도 갖고 어떻게 나한테 유죄 판단을 받니? 이거 갖고 도저히 안 되겠다. 낙제, 무죄. 그렇죠. 이거는 정말 꽈라게 낙제. 그러니까 검찰이 되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전부터 크게 부끄러울 때가 있는데 무죄 판결을 받을 때예요. 가령 형량을 10년을 구형을 했는데 이게 절반으로 깎여서 5년 선고받았다. 그건 이제 항소해가지고 또 다툴 여지가 있으니까 뭐 그냥 그러고 돌아가는데 네네. 그게 무죄가 선고가 되면은 검찰은 비상이 걸리는 거예요. 사실은 검찰 간부가 그 공소장 만들었던 검사 불러가지고 조인트 까고 막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너 이 새끼는 공소장 어떻게 썼어? 재판 어떻게 했어? 야 이거 어떻게 무죄가 나와? 내가 나쁘거나 돌아다닐 수가 없다. 너 뭐 학교 어디 나왔어? 별의별 얘기 다 합니다. 쫑코 주고. 예.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건 공소기각이에요. 예. 공소기각은 뭐냐면 아까 우리 그 비슷한 비유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영어 시험을 치르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답안지가 와서 빵점 주는 게 무죄예요. 빵점 맞는 게 무죄예요. 근데 영어 시험을 치는데 이 새끼가 국어 답안지를 가지고 왔네. 이게 공소기각이에요. 예. 너 이거 영어 시험인지 몰라? 근데 왜 국어 너 이거 김건희하고 아무 관련 없잖아. 예. 근데 이게 또 재판부가 복골복이라는 게 지난번에 윤석열 한덕수 뭐 그분들 그 재판정에서는 이게 특검이 수사를 하다가 이런 범죄 사실을 또 뜻밖의 발견을 했네. 그것도 수사할 수 있어. 이렇게 인정해 주는 재판부도 있었어요, 사실은. 예. 그런데 이 경우에는 그걸 딱 선을 그어서 야 특검법이라는 거 안 읽어봤어? 김건희 특검법에는 이것만 수사해서 거기에 범법 사실이 발견이 되면 그것만 기소를 해.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너가 지금 김여성이가 뭐 자기 회사 돈을 먹었다? 이게 김건희하고 무슨 상관? 그게 이제 그래서 판결문에 보면은 김건희 여사와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그렇죠. 건데 말은 보기 어렵다라고 했지만 그냥 검찰 특검 싸다구를 한 대 때리는 거죠. 또 똑바로 알아. 이런 건데 이런 재판부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이게 지금 민주기 특검은 이게 수사가 벌써 6개월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갖고 6개월 하고 돈 수백억 네. 쓰고 사람 네. 잔뜩 데려가서 네. 그 검사들 거기 파견 가는 거라면 실제로 민생 범죄 수사는 제대로 안 되고 그 숱한 후폭풍을 남기고 이 공소기각 무죄 연달아 네. 받고 있는 아니 거예요. 그리고 양평에서 공무원 한 분은 자살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극단적 맞습니다. 선택까지 하시게. 예. 네. 126명을 기소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 120명이 1인당 한 건이 아니라 1인당 뭐 2건인 사람도 있고 예, 3건인 예, 사람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예. 중복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별건 수사를 비롯해 강압 수사, 편파 수사 이게 논란 일으킨 건 물론이라뇨. 일단 구속이 20명이 됐는데 여기 11명이 김 여사와 무관한 혐의로 기소가 됐다.
예. 이게 지금 전형적인 별건 수사, 별건 그렇습니다. 기소인 예,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요 부분은 진짜로 굉장히 앞으로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네. 뭐 지금 이제 야권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이거는 그 정치적 책임 문제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렇죠. 민중기 특검에 관여했던 사람들은 네. 그 법률적 책임도 져야 될 때가 올 것이다. 네. 근데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러나 법률적 책임으로부터 언젠가는 저는 소환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하나 걱정되는 게 이제 이런 공소기각을 보면서 아 민중기 특검이 참 무능하고 태만하게 수사를 했구나 얘네가 잘못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게 합당한 일인데 민주당에서 야 특검법을 우리가 너무 엄격하게 만들었나 보다 특검법을 좀 우리가 고치든지 새로 좀 만들든지 해서 2차 종합특검 때는 이를테면 뭐 거칠게 얘기하면 웬만하면 공소개각 할 수 없다라는 조항을 넣든지 아니면 얼마큼이라도 수사 범위를 확 넓히는 거에 제한을 안 두게 좀 글을 넣자. 예를 들어서 이 수사다가 발견된 모든 수사는 이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간주한다라든지 뭐 이런 거를 넣어서 그러려고 할 가능성이 마- 충분히 있어요. 근데 그걸 오히려 그렇게 받아들여서 그런 입법 개정 법을 바꾸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그건 좀 걱정이 됩니다. 특검 전담 재판부 만들면 간단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특검에서 넘어온 사건은 그 전담 재판부가 하고 거기에 판사들은 자기네 입만 맞는 사람들 다 추천해가지고 그렇게 또 꾸며놓으면 되죠. 여기에도 참 근데 명태균 얘기가 나왔잖아요. 예. 이게 지금 명태균 일종의 이제 뭐 음성 통화에서 뭐 보면 김건희 여사하고 이제 명태균하고 통화하는데 뭐 그 김상민 검사 적극 그 좀 지원해주라 뭐 조국 수사하면서 고생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김상민 여기다가 이제 그림을 주고 공천을 부탁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된 건데 이런 이제 스토리를 만드는 것까지는 특검이 충분히 할 수 있죠. 네. 그럼 이제 스토리를 만든 다음에 구성을 하나하나 증명을 해야 돼요. 증명을 해 입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입증. 예. 그 증명에 이제 실패를 한 거죠. 김건희 여사가 이미 도이치모터스 무죄, 네. 그다음에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무죄, 네. 그리고 이제 샤넬백 받은 것만 유죄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뭔가 이런 조짐이 벌써 보였고 그리고 우리 법원의 판사들의 분위기가 이건 김건희 특검은 문제 있어. 그런 뭐 분위기가 형성돼 있는 것 그럴 같아요. 것 같아요. 예. 네. 얘네들 써온 공소장이나 내놓는 그 저 재판에서 내놓는 자료들 증거들 보면 부실하기 짝이 없어. 야 얘네들은 진짜 법원에서 사실 판사들 중에 이렇게 심지어 그런 경우까지 있어요. 어떤 좀 되게 엄격한 판사들은 공소장을 쓸데없이 길게 써오면 그걸 아예 공소기각 해버려야 된다. 그렇죠. 왜냐면 공소장이 사실은 원래 딱 옛날 공소장 일본주의에서 공소장에 그 사람의 범죄 사실만 써야 되는데 검사들이 약간 자신 없을 때 예를 들어서 장원준은 옛날에 뭐 길을 가다가 뭐 그렇지. 침을 뱉고 그렇지. 서 뭐 한번 처벌받은 적이 있었고 그렇지. 뭐 어쩌고 회사에서 그렇지. 뭐 별의별 얘기 다 침 긁어 모으거든. 싸우고 뭐 이랬던 자로서 네, 네. 이번에 뭐 아, 그렇지. 사람을 때린 거 서로 그렇지. 그냥 그럼 야 앞에다가 침 뱉고 친구들 싸웠던 이거 왜 냈냐 이런 공소장 그것도 공소기각 해버려야 돼 이렇게 할 그렇지. 정도로 요새 판사들이 이런 소위 그 검찰이나 이런 공소장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이 많은 상황에서 이건 딱 걸린 것 같아요. 서울중앙지법 판사들은 이제 이 민중기가 얼마 전까지 서울중앙지법 원장이었잖아요. 예, 예. 그럼 모시고 있던 대선배일 텐데 그리고 그 민중기 특검 전 판사의 손을 거쳐서 나온 공소장일 텐데 그걸 이렇게 다 무죄 공소 기각. 이야 이런 거 보면은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그동안 이 후배 판사들이 민중기 선배를 어떻게 봤을까? 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 그럴 수도 오늘 있겠네요. 한겨레 신문 제목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이겁니다. 제목이 김건희 관련 재판 줄줄이 무죄 국민 납득하겠나. 그 이제 정반대에서 바라본 거죠. 그렇죠. 근데 이 판결을 납득의 문제로 이제 이 환원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뭐 보수 진영이나 진보 진영이나 마찬가지로 이 법에 대해서 포퓰리즘적인 이제 시각을 갖고 국민들이 유죄라고 판단하는데 법원이 뭐라고 유죄라고 판단하지 않느냐라고 묻는다는 건 예. 정말로 이거는 정말 상권 분립과 법치의 근간이 맞습니다. 훼손되는 게 예, 아닌가라는 맞습니다. 느낌이 예. 들어요. 예. 그래서 이 결국 재판이야 뭐 1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상급심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기다려야 되는데 이게 국민을 납득시키기 위해서 판사가 납득되지 않는 범죄에 대해서 유죄를 때린다. 이거 자체가 지금 법의 훼손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는 요 제목은 좀 부적절하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드는데 언론이 이런 제목을 사실 많이 써요. 예. 예, 국민이 납득하게 하겠나.
결국은 이게 이제 최종심까지 좀 기다려보고 1심 판단은 이렇다라고. 그런데 네. 이재명 대통령의 이 교시와 지침에 따르면 이것도 항소하면 안 돼요. 맞아요. 그렇네. 검사가 수사 잘못해서 무죄 나왔는데 그걸 왜 자꾸 항소하고 대법원까지 상고해서 피고인들이 힘들게 하느냐? 맞다, 네, 맞다. 사과해야지. 핵심 무죄 포인트네. 나왔으면 그럼. 항소 포기하고 사과해야지. 그렇지. 그럼 지금 이 특검이 그렇지. 항소한다는 거 사과해야지. 대통령의 말씀을 지금 안 듣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그렇네. 어디다 대고 항소를 만지작거리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만지작이 아니라 정말 지금 난리가 났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오늘 하여튼 일부 집행유예도 나왔고 무죄도 나온 김상민 검사 이렇게 얘기했던데 그 피고인의 말이지만 제가 소개해드리면 불법과 왜곡으로 얼룩졌던 특검 수사에 대한 법원의 준엄한 판단이다. 우리 편이라면 어떻게든 무조건 봐주고 반대편은 묻지마식으로 죽이는 이런 홍위병식 광풍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게 피고인의 말이긴 하지만 아마 많은 법조인들 중에도 진짜 우리 편은 무죄 나오면 바로 항소도 안 해주고 바로 네. 무죄 확정시켜주고 남의 편은 어떻게 해서든 항소하고 또 수사하고 또 별건 수사해서 어떻게든 보내버리려고 하는 이런 태도에 대해서는 분명히 준엄한 판단이 있어야 됩니다. 네.